특히 생활비 안 줬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부양의 능력이 있는 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자가 그 사람이 아이에 대해서 부양의 의무를 해태했다는 거는 굉장히 악질로 봐요. 그러면서 혼인관계 유지하고 싶다? 말도 안 되죠.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들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것, 상속이나 증여 혹은 본인이 결혼 전에 있던 돈 같은 거 그거를 시드머니에서 부동산을 사든지 아니면 간존하고 있으면은 그게 반드시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주장을 하거든요. 판단은 사건에 따라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갑자기 외부에서 부모님이 증여를 했다거나 부모님의 돈으로 뭔가 샀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정말 특유재산을 빠져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준이 있느냐? 기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 2년 사이의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역산해가지고 3년 정도는 되느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혼인기간이 한 정도 되면은 결혼하면서 취득한 거잖아요.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시점에 샀던 부동산들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여도를 뭐 반씩 그런 건 안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KB 시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일반 건물 같은 거 그다음 대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시세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감정가액에 따라서 가치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외 재산들이 있으면 그걸 다 합쳐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나의 기여도 얼마일지에 대해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걸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하시면은 다 합쳐서 정도라고 만약에 하고 상대방의 총 재산이 뭐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기여도는 10에서 15% 정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뭐 내외겠죠. 우리가 아이 낳기 전에는 경제활동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전업주부 5년 차였을 경우에 상대방 순재산이 10억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보통 10에서 15% 정도 기여도가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경제활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도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10% 이상을 말씀드린 거고 대신에 상대방이 순재산이 10억이 넘어버리면은 거기에 막 20%를 30을 해주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에서 사이에서 책정이 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물론 상대방 전체 재산, 특히 대부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떤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근데 처음에 제가 이혼 생각을 했을 때는 재산분할 이런 거까지 생각을 안 했고 뭐 해봐야 뭐 네가 나를 때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딱히 굶주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막 힘들었던 부분들 고통받은 거 위자료라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재산적인 걸로 내가 뭐 2, 3천만 받으면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더 받아야지. 왜 아기를 키우려면은 있어야 돼요. 제일 걱정되는 건 남편이 갑자기 이혼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아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안 해준다고 네. 했을 때 그게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분할 때문에 연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내가 이혼을 거부하면 우리가 가사조사 같은 걸 거치게 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의 성향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전문가들이 보고서 저 사람은 진짜로 가정이나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특히 뭐 돈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게 됐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말하는 거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요. 만약에 남편이 나는 이혼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나는 이혼 당할 사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조건 이혼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훌륭하고 잘 살았는데 이혼 당할 사정이 없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은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데 지금 같아서는 거의 이혼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생활비 안 줬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법원에서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부양의 능력이 있는 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자가 그 사람이 아이에 대해서 부양의 의무를 해태했다는 거는 굉장히 악질로 봐요. 그러면서 혼인관계 유지하고 싶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양육권 가져가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가져가 보라고 하세요. 애기 때문에 더 제가 더 이게 확고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조금 들어가서 재산 탐색한 다음에 이것저것 다 드러내놓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소득관련 자료를 떼어봤을 때 빵이나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는 양육비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급여 형식으로 매달 받았던 게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은 소득이 이거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육비를 지급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전에는 소득이 어느 정도예요? 뭐 월급으로 하는 그러면은 두 사람의 소득의 합계 구간은
구간으로 만약에 책정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책정이 되거든요. 네. 이 중에서 서로의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정도에서 너무 적게 나온다. 너무 적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외동일 때는 가산을 해요, 가산. 우리가 아이가 한 명일 때는 외동이라서 120% 가산을 시켜가지고 청구를 하거든요. 가장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선생님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는데 그럼 양육권에 불리한가요? 라는 거를 막 10년째 맨날 물어보시는데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케어가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경제활동 하지 않는 대신에 잘 케어가 되고 있으면은 경제활동 하는 상대방은 적당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내가 키워도 너보다 잘 키우고 이러면서 애를 볼 생각도 안 하고 전화도 한 번도 안 하고 면접 교섭 같은 거는 우리가 35개월, 36개월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 3세 이상 되면은 아이의 숙박 면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법원 내부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너무 어리잖아요. 그때까지는 당일 면접으로 많이 하고요. 임시 양육자로 지정이 되고 임시 면접 교섭이 진행이 되더라도 숙박 면접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은 당일 면접으로 좀 하시고 아이가 익숙해지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그 이후에 아빠랑 친해지고 뭐 본가랑 친해지게 되면은 3, 4살 이후에는 숙박 면접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숙박 면접. 저희 애기는 지금 아빠를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다 조율을 해야 되는 게 처음에 면접 교섭을 시작할 때에는 엄마랑 같이 근데 상대방은 싫어 너 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건 아이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장인데 그러면은 아이는 떼쓰고 울다가 막 기절하고 막 그래요. 엄마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로 딱 조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 짧게 만날 때 2-3시간부터 하는데 같이 만나서 나는 멀리서 좀 지켜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아빠랑 익숙해진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오지 않겠다라는 식의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막상 그 데려가면 자기가 안고 있고 이런 시간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이렇게 드려봤어요. 네.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혹시 소송 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소송이 처음에 청구 취지라는 걸로 짧게 작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형식적인 문구가 들어가요. 이혼 소송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상대방도 반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반소는 뭐냐면은 내가 원고가 돼서 먼저 이혼 소송을 하는데 상대방도 뭔 소리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내가 양육자로 지정돼야 되니까 자기가 원고가 돼서 우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2차적으로 소송을 하는 게 반대소라고 해서 반소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씨 막 반소했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땡큐라고 외쳐야 되는 게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잖아요. 이혼 의사가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캐드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쵸. 위자료? 그냥 없어. 재산분할 내가 받을게 그냥. 왜냐면 이혼 자체를 다투게 되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이혼을 상대방이 거부하게 되면 힘든 싸움이 되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면 이혼 의사는 둘이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땡큐죠. 만약에 반소가 많이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이혼 조정이나 조정 형식이 아닌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정이 되면은 보통 한 70-80%가 조정 많이 돼요. 조정이 되면은 이혼 소송에 들어간 소송 비용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변호사 비용이겠죠. 그 각자 부담. 무조건 네. 그렇게 끝나요. 판결로 갔을 때 따져봤을 때도 그때 이혼이 되는 판결문이 있잖아요. 이혼이 되고 재산분은 어떻게 이렇게 해줘. 그다음에 양육권 친권자 어떻게 될 거야. 그런 경우에도 보통 보면은 소송 비용 각자 부담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이혼 소송이. 근데 기각됐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내가 이혼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서 이혼 패소 판결이 났네? 이랬을 때는 소송비용, 원고가 내 소송비용 내가 부담하고 상대방 소송비용도 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유책 배우자, 바람핀 배우자들이 이혼 소송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패소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소송비용 본인이 다 부담. 상대방 것도. 근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 이혼이 되면은 소송비용은 그냥 각자 지출한 걸로 그냥 끝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만약에 준비를 할 거는 이혼 소장으로 들어갈 건데 2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혼 조정 신청을 들어가거나 이혼 소송을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혼 조정 신청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할 것 같고 양육자 친권자도 나한테 주는 걸 동의할 것 같아. 근데 재산 분할에서 조금 조율이 안 됐다던가 뭐 이런 식의 조율이 약간 필요할 때는 조정 신청을 많이 들어가는데 이혼 자체에 대해서도 다툴 것 같고 재산 분할도 금액 자체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조정일 때 얼마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마땅치가 않아서 감정까지 막 거치고 하려면 명확한 소장의 형식으로 제출하는데 그럼 소장하고 조정 신청서 뭐가 다르냐? 조정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대방의 유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혼에 동의할 것 같으니까 진흙탕 싸움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는 취지인데 이혼 소장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자세하게 혼인 관계에 있어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상대방이 있다는 점 같은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벤트가 나열이 되는 식으로 기재를 하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경위서 양식을 드리면은 그 경위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거 뭐 폭력성, 폭언,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별거 경위 이후의 행동, 패턴, 현재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장을 작성을 해요. 전반적으로 상담은 이래요.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계속 생각만 하고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가 애기 재우고 밤에 맨날 유튜브로만 보고 그랬는데 이런 이벤트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너무 좋은 이제 채널을 우연히 보게 된 거죠. 지금 친정에서 봐주시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봐주시고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커피 좀 마시고 와요. 콧바람 좀 씌우고 와야지. 그래, 뭐 소송 자체에 전혀 우리는 거리낄 게 없는 상황이라서 시간을 끈다 이런 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소송 비용이 드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협의를 하고 싶은 건데 협의하려면은 그냥 도장만 찍고 나가 이런 거니까 너에게 줄 돈 없어. 연태까지 너 먹여 살린 거 다 나야.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대부분. 말이 안 통해. 저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그전에는 막 마음적인 여유도 없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저 사람도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게 이제 저도 확실해진 거고 저도 뭐 마음이 확고하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특별히 추가 질문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예약금 다 돌려드릴 거예요. 도시라서? 네. 잠깐 커피 드시고 계세요? 네.